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분께서 실제로 겪으신 노래방 모임에서 있었던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끝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학교 앞 술집거리는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낀 대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열기가 식지 않은 초여름 공기 때문에 다들 반팔 차림으로 거리를 오가고 있었어요. 가로등 아래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골목 어귀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 넷과 함께 삼겹살집에서 1차를 하는 중이었어요. 불판 위에서 고기 익는 냄새가 자욱했고, 다들 시험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소주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는데도 불판 열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였고, 옆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벌써 취해서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취기가 오른 채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화면에 뜬 이름 하나를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같은 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서로 다른 곳으로 갔지만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어릴 때는 놀이터에서 같이 자전거를 타고 방학 숙제를 서로의 집에서 하고 날 만큼 붙어 다녔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학교, 다른 친구 무리로 나뉘었지만 방학이나 명절이면 자연스럽게 다시 뭉치는 사이가 됐죠. 서로 연애 얘기까지 스스럼 없이 할 만큼 편한 사이였고, 그래서인지 지은이를 이성으로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누나나 여동생처럼 편한 존재에 가까웠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지은이가 대뜸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시끄러운 거 보니까 술 마시는 중이지? 우리 과 애들이랑 삼겹살집. 너는? 나도 지금 우리 학교 애들이랑 치킨집에서 1차 하고 있는데 니네 학교 근처더라고. 알고 보니 지은이 무리도 같은 거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몇 마디를 더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럴 거면 2차는 같이 놀자. 우리 애들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 친구들이 깔깔대며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쪽 테이블에도 그 얘기를 전하니 다들 반가워했고, 특히 몇몇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에 은근히 들뜬 눈치였어요. 대학생이라는 나이가 그런 나이잖아요. 낯선 자리에서도 괜히 설레고 새로운 인연에 기대를 걸게 되는 나이. 그렇게 두 무리는 근처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노래방에 도착했을 때는 저희 쪽이 조금 늦었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벌써 지하 특유의 눅눅하고 시원한 공기가 훅 끼쳤고, 카운터를 지나 복도로 들어서자 여러 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이 무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반가운 인사가 오가며 순식간에 분위기가 뒤섞였습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누군가 노래를 예약하고, 누군가는 술을 따르고, 누군가는 탬버린을 흔들면서 정신없이 놀기 시작했어요. 다들 취기가 살짝 오른 상태였던 데다 같은 학번이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대화거리는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어색할 틈도 없이 금세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노래방 룸은 그리 넓지 않은 편이었어요. 낡은 초록색 소파가 디귿자 형태로 놓여 있었고,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부대끼며 앉아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천장에 달린 미러볼이 돌아가며 벽에 알록달록한 빛을 흩뿌렸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반주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창 신나게 놀던 중 문득 룸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소파 가장 끝, 미러볼 조명이 잘 닿지 않는 어두운 자리에 다리를 모으고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은색 나비 모양 헤어핀으로 살짝 넘긴 채였는데,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하얀 얼굴이 조명 아래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혼자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묘하게 시선을 붙잡았어요. 방금 전까지는 분명 못 봤던 얼굴 같은데 언제부터 저기 앉아 있었나 싶었습니다.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느라 잠깐 자리를 비웠던 건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다시 노래에 집중했어요. 워낙 사람이 많고 다들 정신없이 노는 분위기였으니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하나하나 신경 쓸 겨를도 없었거든요. 그 애는 노래가 나오는 내내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박자에 맞춰 조용히 손뼉을 치고 가끔 소리 없이 웃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누구도 그 애한테 특별히 말을 걸지 않았고 그 애 역시 먼저 나서서 대화에 끼어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노래, 자기 옆 사람과의 대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한 명쯤은 딱히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1시간 남짓 신나게 놀고 나서 두 무리는 노래방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서로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를 나누고 몇몇은 그 자리에서 번호를 교환하기도 했어요. 지은이 무리 쪽을 슬쩍 돌아봤는데 아까 구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애는 이미 다른 친구들 틈에 섞여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말없이 조용한 걸음으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밤바람이 낮보다는 한결 선선해서 걷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걷다 보니 술 기운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노래방에서 시끄럽게 놀았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지은이 친구들과의 첫 만남이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득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의 얼굴도 떠올랐죠. 예쁘장한 얼굴로 얌전히 앉아있던 모습이 은근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씻자마자 골아떨어지듯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은이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 애들이랑 또 놀기로 했는데 너희도 나올래? 지난번에 재밌었다고 다들 그러더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무리도 마침 그 주에 다들 한가한 편이었고 지난 모임이 꽤 즐거웠던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사실 그 즐거웠던 기억 한켠에는 노래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애의 얼굴도 은근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이번 모임에도 그 애가 나올까 하는 기대가 살짝 섞여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카톡으로 답장을 보내면서도 은근히 마음이 들떴고 그런 스스로가 조금 우습기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하는 내내 머릿속으로는 벌써 그날 입을 옷까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번에는 노래방이 아니라 학교 앞 큰 술집에서 뭉치기로 했어요. 술집 안은 지난번 노래방보다 훨씬 넓고 시끄러웠습니다. 튀김과 골뱅이 무침 냄새가 매장 안에 자욱하게 배어 있었고 천장에 달린 낡은 선풍기가 힘겹게 돌아가며 미적지근한 바람을 뿌렸어요. 긴 테이블 여러 개를 붙여놓고 앉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저희 무리와 지은이 무리가 합쳐지니 자리가 거의 꽉 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도착해 있는 사람들 얼굴을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애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낡은 메뉴판과 여기저기 붙은 손님들 낙서 자국까지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맥주와 소주가 번갈아 돌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사방에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다들 목소리가 커졌고 옆 사람 말에 집중하기도 버거울 만큼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자리에 앉으면서도 은근슬쩍 테이블을 훑어봤습니다. 아직 도착 안 한 사람들도 몇 있는지 자리가 계속 채워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애를 다시 발견했어요. 테이블 한쪽 끝 지난번과 비슷하게 조용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다들 술잔을 부딪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와중에도 그 애는 물컵을 앞에 두고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못하는 편인가 싶었어요. 옆에서 누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소리내어 웃지는 않아도 입가에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워낙 다들 취해서 목소리가 크고 정신없다 보니 딱히 그 애한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듯한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이상하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눈에 밟혔습니다. 다들 자기 얘기하기 바쁜데 저 애는 왜 저렇게 남의 얘기만 들어주고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지난 모임 때부터 어렴풋이 남아있던 호감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많은 자리에서 굳이 나서지 않고 조용히 웃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건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게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슬쩍 스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었어요. 여자를 딱히 가리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유독 그 애한테는 자꾸 시선이 갔거든요. 예쁘장한 얼굴 때문인가 아니면 저렇게 소란스러운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차분한 분위기 때문인가 스스로도 정확히 짚어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술 기운을 핑계 삼아 자꾸 그쪽으로 눈이 돌아간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가만히 지켜보니 그 애만의 작은 습관 같은 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손으로 입가를 살짝 가리며 웃는다든지 물컵을 쥘 때 손가락 끝으로 컵 테두리를 가볍게 매만진다든지 하는 별것 아닌 몸짓들이었어요. 그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20살이 넘도록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에서도 이 정도로 누군가를 관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술자리 특유의 소란함 속에서도 그의 주변만 유독 조용한 공기가 감도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밝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어요. 먼저 말을 걸어주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끌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앉아 남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쏠리는 게 스스로도 좀처럼 설명이 안 됐습니다. 어쩌면 늘 시끌벅적한 자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오히려 그 조용함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건지도 몰랐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날따라 유독 그의 쪽으로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인가 눈이 마주치기도 했어요. 그 애가 누군가의 농담에 웃다가 우연히 이쪽을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지 않고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애도 어색하지 않게 웃어주고는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그저 그뿐인 짧은 순간들이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괜히 간질거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20살이 넘도록 이런 사소한 눈맞춤에 심장이 뛴 적이 얼마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설면서도 싫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술을 따라주며 말을 걸어왔어요. 야, 너 아까부터 계속 저쪽 보던데 누구 마음에 드는 애라도 있어? 아니 그냥 다들 재밌게 노나 궁금해서. 얼버무리듯 대답했지만 친구는 씩 웃으며 더 캐묻지 않고 술잔을 채워줬어요.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도 술 기운 때문인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얘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한 번은 자리를 바꿔가며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의 근처까지 가볼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침 물컵을 채워준다는 핑계라도 대볼까 싶어 자리에서 슬쩍 일어났는데 그 타이밍에 누가 건배를 외치는 바람에 다 같이 잔을 부딪혀야 했어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친구가 옆에 앉아 말을 걸어오는 통에 자연스럽게 흐름이 끊겼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자리가 뒤섞여서 그 애는 테이블 반대편 끝으로 옮겨가 있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붙잡을 만큼의 용기까지는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그 애와 좁은 통로에서 마주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서로 비켜서느라 잠깐 눈이 마주쳤고 그 애가 먼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뭐라도 한마디 건네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어색하게 마주 웃어 보이는 게 전부였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면서도
방금 그 짧은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겨우 몇 초 남짓한 스침이었는데도 그날 저녁 내내 그 장면만 몇 번이고 곱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사소한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낯설면서도 싫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눈치만 보다가는 끝이 안 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생기면 그때는 지은이한테 제대로 부탁해서 정식으로 인사라도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같은 무리로 몇 번 더 어울릴 사이라면 이름 정도는 알아둬도 이상할 게 없었으니까요. 굳이 이런 식으로 눈치만 보며 우물쭈물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자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꽤 늦어지자 다들 하나둘 지쳐가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술자리도 2시간 넘게 이어지다 보니 다들 눈이 살짝 풀리고 목소리에도 피곤함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자리가 정리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애는 여전히 물컵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 인사를 나눌 때 그 애도 다른 친구들 틈에 섞여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가까이서 보니 웃는 모습이 유독 선해 보였고 그 잠깐의 인사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붕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취기 때문인지 발걸음이 붕 뜬 것처럼 가벼웠어요. 딱히 대단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그 조용한 분위기와 수줍은 웃음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오랜만이라 스스로도 조금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다음에 만나면 꼭 제대로 인사부터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씻고 침대에 누운 뒤에도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름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마음이 쓰이는 게 스스로도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보면서 다음 모임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을 붙여볼지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다음 모임이 언제일지, 그때는 지은이한테 제대로 부탁해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2번째 술자리 이후로도 그의 생각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강의실에 앉아 있다가도 문득 그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고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도 혼자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럴 때는 그냥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너 오늘 시간 되냐? 나 물어볼 거 있어서. 전화 너머로 지은이가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뭔데? 그냥 전화로 말해도 되잖아.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학교 앞 카페에서 좀 볼까? 지은이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고 그날 저녁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남은 몇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너무 대놓고 물으면 이상하게 볼까봐 자연스럽게 운을 띄울 방법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카페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제법 많았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커피를 시키면서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본 적이 없어서 괜히 어색하고 쑥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데 할 말 있다며. 지은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큰맘 먹고 입을 열었어요. 너네 무리에 그 조용한 애 있잖아. 나 걔한테 관심이 좀 생겨서 정식으로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어? 지은이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구 말하는 거야? 왜 노래방이랑 저번 술자리에도 있었잖아.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물만 마시던 애. 지은이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무리에 그런 애가 있었나? 잠깐만, 헷갈리는 거 아니야? 지은이는 진심으로 기억을 더듬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썹을 살짝 찌푸리고 허공을 응시하며 그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반응이 워낙 자연스러워서
순간 제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의 얼굴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를 만큼 또렷했어요. 헷갈릴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처음엔 지은이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술자리가 워낙 정신없었으니 누구 얘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생머리에 은색 나비 헤어핀 하고 있었고 하얗고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어. 노래방에서도 구석자리에만 앉아있고 술자리에서도 술은 안 마시고 물만 마시고 있던 애 있잖아.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앉아있던 자리, 옷차림,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웃기만 하던 모습까지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지은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장난스러운 기색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태민아, 진짜로 하는 말이야. 진짜지. 왜 그래? 머릿속이 순간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이 정도로 진지하게 되물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다른 자리랑 착각한 건 아닐까? 아니면 지은이 무리가 아니라 다른 무리 사람이었나? 별의별 가능성을 다 떠올려봤지만 어느 것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두 번 모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얼굴을 봤으니까요. 지은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카페 안의 잔잔한 배경음악과 옆 테이블의 대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서 표정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 눈에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역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아니면 정말 지은이가 그 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무리에 그런 애 없었는데. 지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있었잖아. 너희 자리 끝쪽에 앉아서 물만 마시고 있었잖아. 내가 두 번 다 똑똑히 봤는데. 태민아, 나 진짜 모르겠어. 우리 애들 중에 그렇게 생긴 애도 없고 그런 성격인 애도 없어.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까지 정색하고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시간 동안 몇 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고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한 기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야, 장난치지 말고 진짜 기억 안 나? 장난 아니야. 나 진짜 무슨 말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태껏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 일이 갑자기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애들한테 물어볼까? 걔네도 그날 다 같이 있었으니까. 지은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저는 그저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답장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애? 그런 애 없었는데? 나도 몰라. 그날 우리 무리에 그런 사람 없었어. 메시지가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지은이의 표정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저 역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인데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은이의 겁먹은 얼굴을 보니 이게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다들 기억이 흐릿한 거라고 생각해보려 했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완전히 못 봤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태민아,
지은이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너 지금 나 놀리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정말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카페 안의 밝은 조명과 잔잔한 배경음악이 무색하게,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지은이는 한참 동안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뭔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나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무게가 느껴졌어요. 뭔가 확실히 알고 있는 눈치였고 동시에 그걸 입 밖으로 꺼내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저희 테이블만은 마치 다른 공간에 뚝 떨어진 것처럼 조용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상한 얘기라도 상관없으니까 말해봐. 재촉하듯 말하자 지은이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네가 말한 거 나비 헤어핀의 조용한 성격이라고 했잖아. 맞아. 왜? 그거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애가 있어서. 근데 이상한 게 걔는 우리 무리에 없거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카페 안이 여전히 시끌벅적한데도 저희 테이블 주변만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없어? 지은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 애들 중에 서연이라고 있었거든. 나랑 되게 친했던 앤데. 서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은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시선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근데 걔 작년 가을에 사고로 죽었어. 학교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였다고 들었는데 나도 자세한 건 잘 몰라.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거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고 커피잔을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어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고, 죽음,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화에 등장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 애가 나비 헤어핀 하고 다녔어? 응, 맨날 그거 하고 다녔어. 자기 엄마가 사준 거라고. 진짜 아끼던 거였는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눈에는 이미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어요. 근데 너네 무리 애들은 걔 얘기 왜 아무도 몰라? 서연이는 나랑 친했던 거지 다른 애들이랑은 그렇게까지 안 친했어. 나도 걔랑 놀던 게 재작년까지고 작년부터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랑 더 어울리게 됐거든. 그래서 지금 애들은 걔를 잘 모를 수도 있어. 그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지은이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멀어진 친구를, 그것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굳이 지금 무리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떠올릴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처음 물었을 때 지은이가 진심으로 어리둥절해 했던 것도 그제야 납득이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눈앞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덜 소름 끼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생김새는 머리 길이나 얼굴형 같은 거. 긴 생머리였고 얼굴은 되게 하얗고 조그마했어. 웃을 때 되게 예쁘게 웃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헤어핀, 머리 길이, 하얀 얼굴, 조용히 웃는 모습까지. 노래방과 술자리에서 봤던 그 애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술을 잘 못 마셔서 자리에서 늘 물만 마시고 있었다는 부분마저도 지금까지 두 번의 만남에서 봤던 모습과 정확히 겹쳤어요. 성격은 어땠어? 되게 조용하고 낯가림 심한 애였어. 처음 보는 사람 있으면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웃어주기만 하고 술도 잘 못 마셔서 맨날 물만 홀짝거리고 있었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두 팔의 닭살이 오싹 돋을 정도였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카페 안인데도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만남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조용한 성격, 낯가림, 물만 마시는 습관, 구석자리를 좋아하는 것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노래방이랑 술자리에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걔는 작년에 이미. 지은이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린 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잠깐만, 그럼 나 지금까지 두 번이나 만난 애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목이 콱 막히는 기분이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의 공기가 무색하게 몸 안쪽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의 만남 동안 나눴던 눈빛, 스쳤던 미소, 옆 통로에서 마주쳤던 그 짧은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시간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떤 애였어? 성격 말고 그냥 평소에. 지은이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리움과 씁쓸함이 동시에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되게 착한 애였어. 남 말 잘 들어주고 누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조용히 챙겨주고, 근데 은근히 장난기도 있어서 친해지면 되게 웃긴 얘기도 잘하고 그랬거든. 밖에서는 낯가려서 조용해 보여도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 딴 사람처럼 수다스러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소름 끼치는 존재로만 여겨졌는데 그 애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친구였고 웃음 많고 정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근데 사실 나 서연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 지은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다른 애들이랑 더 친해지면서 서연이한테 좀 소홀해졌었거든. 걔가 연락해도 바쁘다고 잘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들은 거야. 장례식장 갔을 때도 계속 마음이 안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또 잊고 지냈던 것 같아. 지은이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괜히 아픈 기억을 들추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와 동시에 만약 정말로 그 애가 서연이라면 왜 하필 지은이 곁에 나타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소홀해진 채로 끝나버린 우정에 못다한 인사라도 하러 온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어쩌면 지은이가 방금 털어놓은 미안함처럼 서연이 쪽에서도 못다한 무언가가 남아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스쳤어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태민아, 나도 지금 소름 끼쳐. 진짜 걔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지은이의 목소리도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마주보고 있었어요. 카페 안의 사람들 소리, 커피 머신 소리, 잔잔한 배경음악까지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희 두 사람만은 마치 다른 세상에 갇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카페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들 평범하게 걷고 웃고 통화를 하며 지나가는데 저희 둘만 전혀 다른 세계에 놓인 기분이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다시 재생됐습니다. 노래방 구석자리, 조용한 미소, 물컵을 쥔 손, 좁은 통로에서의 그 짧은 스침까지. 하나씩 되짚어 볼수록 소름은 더 짙어질 뿐이었어요. 그럼 걔가 우리랑 같이 노래방에 있었다는 거야? 술자리에도? 모르겠어. 진짜 나도 모르겠어. 지은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겁먹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두 번의 만남 모두
그 애한테 말을 걸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그저 자연스럽게 그 존재를 지나쳤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 애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유독 저 혼자만 그 애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한테만 보였는지 그 이유는 도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어요. 태민아, 나 진짜 무서워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은이의 물음에도 딱히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맞잡은 채 테이블 위 커피잔만 하염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답도 나오지 않는 질문들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이 유독 낯설게 느껴졌어요. 카페 안에 시끌벅적한 소음이 다시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한 건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헤어진 뒤로 지은이와 저는 한동안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묻어두는 쪽을 택한 셈이었어요. 가끔 연락을 주고받을 때도 그날 얘기만큼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언급을 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를 스스럼 없이 나눴을 텐데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는 것처럼 대화도 조금 뜸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토요일 지은이 무리와 함께하는 자리가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다들 한강에서 치킨에 맥주나 한잔하자는 가벼운 약속이었어요. 초대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망설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이 무리와 어울리는 게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지은이 무리를 멀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모임 당일 한강공원 잔디밭에는 돗자리를 펴고 앉은 사람들이 곳곳에 가득했어요. 아직 해가 다 지지 않은 저녁 무렵이라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선선한 강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 나온 사람들, 배달로 시킨 치킨 상자를 펼쳐놓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까지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지은이 무리도 이미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다들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자리에 섞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유쾌한 분위기였어요. 자리에 앉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주변을 한번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는 그 조용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에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불안해해야 할지 스스로도 감정을 정리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다 끝난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언젠가 또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녹아들었고 어느새 그날의 일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다 보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고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완전히 저물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정리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공원 가로등 아래 저 멀리 벤치 쪽에 누군가 조용히 앉아있는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까지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앉은 자세, 조용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숨을 죽인 채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다시 봤을 때는 이미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치는 그저 텅 빈 채로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방금 저기 누가 있지 않았냐고 물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다들 짐을 챙기느라 정신없어 보여서 결국 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여봤어요. 지은이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가 또 같은 불안을 되풀이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벤치에 앉아있던 그 실루엣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착각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처럼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어요. 가끔 지은이 무리와 만나는 자리가 생길 때마다 저도 모르게 구석 자리부터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 또 그 조용한 얼굴을 마주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서연이가 정말로 그날 그 자리들에 있었던 건지, 있었다면 왜 하필 저한테만 보였던 건지 지금까지도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날 노래방에서, 그리고 술자리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모습이 어쩌면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제가 우연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덕분에 처음으로 알아채게 된 것뿐이고, 실은 훨씬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곁을 그렇게 조용히 지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칩니다. 지은이도 요즘 들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넘기지만 가끔 대화 도중에 시선이 허공에 멈춰 있는 순간을 목격하곤 해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그날 얘기를 다시 꺼내지는 않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무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문득문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날도 있어요. 그저 앞으로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리마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 노래방과 술자리에 있었던 그 조용한 애는 정말 세상을 떠난 서연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